한국 식품이 더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신기하다 이런 느낌? 타이페이는 진짜 정말 무슨 여기 뭐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니하오, 저는 아플로 대만 4기 박다혜입니다. 봉조르노, 저는 아플로 4기 이탈리아 김진영입니다. 진더브리, 저는 프로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 6기 폴란드 한성택입니다. 농식품 전략 수출국에 파견이 되어서 한국의 농식품을 수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한국 농식품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세모가 있었으면 세모를 들었을 것 같은데 폴란드 자체가 외국 문화에 대한 수용력은 굉장히 높아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타 식문화 같은 것들 되게 잘 받아들이고 동남아시아 음식, 아시아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용력이 높고 관심도가 정말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음식 자체가 폴란드 시장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거는 사실 현실이고 현지 소비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그런 뭐 마트라든지 할인마트라든지 그런 곳에 얼마나 한국 음식이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트에서 한국 음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지만 가능성은 높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가운데로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냥 지리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일본, 중국 그리고 한식까지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처에 한식 식당이 되게 많아요. 보통 김치로 저는 약간 판가름을 하거든요. 여기가 진짜 제대로 된 한식 식당인지 아닌지. 근데 김치가 맛이 정말 제대로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 김치 맛이었어요. 대만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그대로의 한식을 잘 받아들이는구나 싶었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뭐 불닭볶음면 이런 거 되게 여러 가지 잘 볼 수 있어서 정말 개방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반대예요.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음식에 대해서 조금 폐쇄적인 것 같아요. 저는 김치를 먹으러 가면은 일단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곳 거의 한식당밖에 없고요. 현지 유통 매장에서 한국 음식을 볼 수 있었던 적은 제 기억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라면, 한국 라면밖에 없었고요. 한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냥 개방적인 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한식 문화나 패션 뷰티 그런 데까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색다른 맛이나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서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가 정말 대만에 많아요. 특히 그 젊은 층이 한식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인데 타이페이는 진짜 정말 무슨 여기 뭐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어. 한국에서 온 프랜차이즈라 하면은 일단은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호기심 자체가 많으니까. 이제 저는 한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K-팝이랑 K-뷰티랑 그리고 K-푸드가 있는데 일단 한국 식품점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식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바르샤바에 한 30개? 근데 이게 진짜 엄청 많은 거거든요, 식당이. 한인이 별로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이 어느 정도 한국 음식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국 식료품점이라든지 한국 음식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K푸드가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은 사실 안 유명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X를 들긴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한국 음식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전과 비교해서는 저는 O일 것 같아요. 아시아 문화를 수용하는 분위기고 한국 문화도 수용하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게 한식당 운영하시는 분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이 10년이 넘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손님이 늘었다고 해요. 맛있다고는 하는데 아 신기하다 이런 느낌? 참신하다. 약간 이국적인. 중국과 일본이 있는데 중국이 더 큰 것 같아요. 무역하시는 분들도 중국을 통해서 무역을 하시고요. 중국 유통 매장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유통 매장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도 꽤 어렵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제품을 팔고 싶어하고 한국 제품은 그러면 가격을 낮춰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을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은 일본을 가장 주의해야 할 나라로 꼽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품목도 상당수 겹치고
그리고 가격대도 비슷비슷하고 차별화된 인지도가 필요해서 일단 꼽았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폴란드에서 한국 이제 농식품의 주요 경쟁자는 뭐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이렇게까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경쟁자는 아무래도 일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가격 수준도 되게 겹치고 품목도 많이 겹치고 그런 이미지 같은 것도 되게 겹치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랑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미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폴란드 사람들이 되게 한국 음식하고 일본 음식하고 차이점을 잘 몰라요. 일본 음식 매대에 한국 음식이 들어가 있고 그들을 경쟁 제품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씀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수요가 먼저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이어들하고 만날 때 항상 얘기를 들었던 거는 폴란드 소비자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으니까 구매하기가 주저된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 B2B보다 B2C가 너무 부족하고 그런 한국 음식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일단은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한국 식품이 더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시식 행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시식 행사 한 적 있죠.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은 되게 좋죠. 반응은 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되게 고정적으로 이미 굳혀져 온 식습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식품을 구매하려면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한국에 관심이 있고 기존의 그런 약간 매니악층에서만 구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저도 느낀 게 약간 시식 행사 같은 거를 하면은 막상 드셨을 때는 생각보다 맛이 있네, 괜찮네. 하지만 그게 구매로 이어지진 않는 그게 그냥 맛만 가지고는 잘 수출이 될지 그게 의문점이 되게 크더라고요. 인식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의 브랜드 이미지 좀 신뢰도도 높이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접근해볼 만한 요소가 많은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정말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폴란드 사람들이 되게 흥미로워해요. 카티에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카티의 강조를 그러니까 카티에